풀링, 그죠? 본격적인 풀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하냐? 바로 풀링 콘텐츠에 들어오게 하는 것. 들어오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 뭐였죠? 바로 썸네일이 있습니다. 더 기초 강의에서 제목을 다뤘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맞아요. 이런 우리가 고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방법이 매우 쉽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이든 썸네일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는 바로 첫 번째 기술적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이 기술적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디자인 어떻게 하나요? 폰트는 어디서 구하나요? 사진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잘하는 분들은요, 이 근본적 방법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본적 방법은 뭔가요? 또 소주 하나 먹고. 클릭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클릭률 올라가면 디자인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디자인 바꿔봤는데 클릭률이 안 올라가. 그러면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안 바꿔도 돼요. 폰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민들을, 이런 기술적인 아주 중요하지만 만들려면 알아야 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무료 폰트 찾는 법, 사진 찍는 법, 뭐 아니면 디자인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미 무료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랑 이어지는데 우리가 제목은 이 기술적 방법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본적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키보드로 글씨 치는 거니까. 글씨를 더 어떤 폰트를 선택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기술적 방법에서의 실력 격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썸네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도 이 기술적 방법과 근본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썸네일은 이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제목보다. 그러니까 제목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높다는 거지. 근데 전체적인 썸네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근본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중요하면 세상에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 잘하는 분 누구의 직업이 뭐예요? 디자이너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수업에 있어서 이 기술적 방법에 매몰되는 걸 하지 마라. 그 기술적인 걸 내가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청 좋았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블로그에 넣어놔도 블로그. 근데 젊은 아니면 여러분들은 맞네요. 엄청난 특권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너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헤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요?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는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트레이너들도 얼마든지 이거는 배워서 가르쳐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위한 수많은 툴들이 나와 있어요. 뭐 미니 캔버스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폰트 같은 경우도 무료 폰트로 뭐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폰트를 줘요. 예. 이 무료 폰트들도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시면 트레이너가 다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중심으로 공부한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 방법이,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근본적 방법이 기술적 방법에 우선한다. 왜 안 따라하세요? 자, 근본적 방법이 기술적 방법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트레이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풀링 콘텐츠는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뭐였을까요? 들어오게 하기, 계속 보게 하기, 그 다음에 다시 보게 하기, 마지막 수익하기, 네 가지죠. 그럼 우리 이 썸네일은 뭐예요? 들어오게 하기의 두 축 중에 하나예요. 한 축은 뭐예요? 맞아요. 제목이었죠. 한 축은 뭔가요? 또 맞아요.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축 중에 하나의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을 제가 하나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기가 더 좋은 사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썸네일 후킹의 최대치는 내용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 오사츠. 엄마한테 오사츠. 자, 썸네일이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죠. 그럼 보통 여기서 기대감이 10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비디오를 봤는데 10은커녕 한 8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기분이 나빠져요. 그 다음으로 갔더니 그럼 10이 있겠지? 6이 돼. 5가 돼. 이렇게 되면 점점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니 왜 제일 좋은 거 여기다 놓으면서 편집을 이 식으로 하는 건 맞아요. 내가 어떤 촬영물이 있을 때 가장 재밌는 것부터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썸네일의 최대값은요, 내용의 최대값이랑 비슷해야 돼. 여기가 8이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을 하는데 그것이 내용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내용에 들어왔을 때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에 들어왔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내가 내용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 8인데 썸네일에다가 10을 쓴다고. 그러면 들어와서 실망해요. 이재용을 썸네일에 썼어, 얼굴에. 이재용을 썼단 말이에요.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근데 들어왔는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어. 실제 이재용이 나온 게 아니라 이재용이 했던 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좀 실망하잖아. 애초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있으면 들어와서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이 아주 압도적이거나 뭔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썸네일 맥스값을 못 넘어서는 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느끼냐면 이 채널은 내가 다시 보지는 않겠다. 구독 전환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마치 충분히 이재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라고 썸네일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재용 이미지가 있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실제 이재용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돼? 와, 이 사람이 찐이구나. 이 채널이 찐이구나를 느끼게 해줘요. 이렇게 돼야 돼. 최대값은 같은 값이어야 돼. 이거가 안 지켜지니까 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채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안에서 해결을 해준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 두 가지 원칙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목이나 이런 리스트는 찾았어요. 그죠? 이미 제목 등 여러 가지 리스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요거 중에 이제 썸네일에 대한 얘기예요. 썸네일. 근데 썸네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썸네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여기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고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그만할게. 아빠 놀자. 이거를 이 썸네일을 내가 이미지 때문에 클릭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박혀있는 글자 때문에 클릭했는지 아니면 이 두 개의 어떤 컨비네이션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게중심 찾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무슨 욕구를 기반으로 클릭.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클릭하냐는 거야.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클릭했을까? 아니면 뭔가 이성을 유혹하고 싶어서 클릭했을까? 아니면 뭔가 살을 빼고 싶어서 클릭했을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배가 고파서 클릭했을까? 추워서 클릭했을까? 어떤 욕구가 다 있지? 이게 그거를 파악해야지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 욕구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더 강화해. 이 욕구로 인한 클릭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고 그걸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번째. 글 추가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목이랑 연계성이에요. 제목이랑 연계.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키 컨텐츠에서 제목이 했던 역할. 키 컨텐츠에서 제목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검색을 잡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키 컨텐츠에서 검색을 잡는 역할을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글 추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탐색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성이 없는 사람들을 잡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탐색 영역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썸네일만으로. 예를 들면 내가 썸네일에다가 키워드를 부동산이라고 썼어요. 근데 나는 아파트라는 말도 좋은 것 같다는 거야.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썸네일은 앞으로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제목에는 앞으로 아파트 이렇게 됩니다라고 내가 한번 짚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딱 눈에 떴을 때 부동산 중에 아파트구나라는 뭐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잡아주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내가 꼬마 빌딩이야. 마찬가지고 제목으로 조금 더 타겟을 더 확장해가지고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 꼬마 빌딩 하니까 좀 얘가 작아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비슷한 용어인데 내가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사람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두 개는 확실히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어떤 인간은 인간이라는 말을 선호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썸네일에다가 인간이라고 썼어요. 그 제목에도 내가 인간을 쓸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사람도 우리가 데려올 수가 있을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글추가 제목 연기라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디벨롭할 어떤 뭐 문자냐 이미지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재료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재료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명 이하라면 영상 찾기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민물낚시라고 해볼까요? 네, 민물낚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냐?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필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 필터를 누르시면 필터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여도가 굿 그레이트, 성과도가 굿 그레이트인 것들을 해서 필터 결과를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독자 작은 순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회수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보려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노출 확률 분석이라는 걸 해주면 돼요. 이 노출 확률이 노멀 이상이면 여전히 오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3초 바늘 묶는 것부터 해가지고 루어 낚싯대 민물 바다 어종 상관없이 한 대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입일 채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한겨울인데 이 정도야. 9시 월척 80여 수가 나왔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컨텐츠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그래프 확인을 해주는 거죠. 여기 업로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올라가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최근에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디오를 찾게 되면은 어때요? 겨울에도 월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겨울 낚시라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거를 이 겨울에 이 정도야? 이 이미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게 되면 이 이미지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러면 9시 월척 80여 수가 나온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지만 넣고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낚시 채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왜 클릭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죠? 롱맨의 쉬운 루어 낚시 이거는 뒤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 루어 낚시대를 한다는 거는 이미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테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예. 루어 낚시 쉽게 하는 거 루어 낚시 때 민물 바다 어종별 상관없이 한 대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고 루어 낚시 때 민물 어종별로 한 대면 됩니다. 요거를 뭔가 스토리 있는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텍스트에 무게가 다 실려 있는 거죠. 왜냐면 루어 낚시 때라는 거는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뒤에 이미지가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목을 그냥 한번 더 쓴 거죠. 이런 컨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와 유백하. 이거는 그냥 디벨롭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죠?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미지에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만약에 제목이 똑같다면 제목 똑같이 쓴다면 아니면 제목 여기다가 써놓고 한쪽에는 장비 치렁치렁한 사람 놓고 한쪽에는 아주 간편한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것이 영상 찾기만 이용해도 우리가 그런 재료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으면 핫비디오를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걸 하나요?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을 하죠. 핫비디오에 들어가서 필터를 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초보일 거니까 한 10만이 넘어가는 거는 구독자 10만 넘어가는 거는 일단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이너리그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조회수는 그래도 10만이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 핫비디오라는 건 노출 확률이 좋은 친구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노출 확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르와 관계없이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을 그냥 싹 모은 집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구독자 10만에 조회수 10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조회수 좀 너무 많으니까 993개니까 조회수를 더 이왕이면 한 50만까지 올려볼까요? 한 반절 날라가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 모양이 있고 요 모양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게실 우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즈널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즌성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아시안컵 자격 진출 이런 거는 시즌성 컨텐츠.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시즌성 컨텐츠 한다 그래서 에버그린 컨텐츠 한다 그랬어. 맞아요. 에버그린. 그러면 게실 오래됐는데 여전히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랬죠? 에버그린 컨텐츠입니다. 그 에버그린 컨텐츠들을 보고 우리가 제 장르랑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위에 표시가 되고요. 이런 등심은 사면 손해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곳 안 보고 등심 사면 호갱됩니다. 꼭 확인하세요가 있어. 그럼 이거를 내가 가져오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집은 사면 손해입니다. 이곳 안 보고 등기 치면 호갱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장 구조는 뭐예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구조야. 그렇죠? 그런데 내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에 대한 것을 내가 디벨롭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들어간 이미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제부터 배울 수업의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욕구와 맞닿아 있는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축복받은 땅이라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봤을 때 부자들의 대부분이 이 강 남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강 표시돼 있고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바꿔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변형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뒤에 거를 우리 욕구에 맞게 디벨롭하는 거. 그 뒤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요? 우리 한강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강 이미지를 넣을까? 아니야. 그럼 그 이미지를 어떻게 디벨롭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해도요. 앞에 우리 채널 분석 이용하는 거랑 요 핫비디오 변형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엄청 훌륭한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물 낚시를 했는데 바늘 묶는 법이야. 요거 그대로 하면은 뭐예요? 카피잖아. 우리 그거 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야. 아까 핫비디오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럼 낚시바늘 묶는 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회수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회수 빼고 게시로 해도 되는데 요거 쇼츠를 좀 빼봅시다. 쇼츠 너무 많네. 쇼츠 제거하고 필터해서 조회수 그래도 한 50만 넘는 친구들로만 가고 구독자도 10만 언더 있는 친구들만 한번 해봅시다. 낚시바늘. 낚시바늘 이렇게 묶으면 하루 종일 해도 안 터짐 이런 거 있어요. 낚시바늘 터질 때마다 다시 묶는 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부에게 배운 낚시바늘 묶는 방법. 이런 거죠. 아니면 실제 행성 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실제 붕어 사진. 우리나라 붕어들의 실제 모습.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 분야로 가져오면서. 아니면 실제 40cm가 넘는 붕어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와닿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낚시하는 분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말로만 듣던 그런 거를 실제로 보면 어떨까? 이런 거죠. 이런 비슷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 실제 말투 막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떨까?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장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 영상 찾기에서 이걸 가져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디벨롭이 되죠. 그러면 문제 뭐예요? 이미지가 없잖아. 이미지. 그럼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뷰트랩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기술적 방법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 방법. 근본적 방법이라는 건 클릭률에 영향을 주는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썸네일 후킹의 최대치는 내용을 넘으면 안 된다. 특히 내용의 첫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때 이탈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는 뭐예요? 기본값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해나갈 방법이 이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대 글자의 무게중심을 먼저 찾습니다. 이거 이미지 때문에 선택했나? 글자 때문에 했나?